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0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FOMC를 앞두고 불안한 가운데 정중동하는 모습이다. 정중동이 말이 정중동이지 하루의 변동폭은 나름대로 매우 큰 그런 불안한 모습이 시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에 빨리 이 FOMC가 결과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발표가 되고 점도표를 올리든 내리든 뭘 하든 끝이 나야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라는 차원에서 주가가 방향성을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정해질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주도주 부재라는 상황, 당연히 주도주가 부재야 2차전지 쓰러지죠, 반도체 쓰러졌죠, 제약바이오 가다 쓰러졌죠, 금리 오르면은 다 쓰러질 그런 종목들이 모습들이죠. 거기에 원전의 5G 듣보잡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추격 매수를 당연히 비추죠.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견딜 것이냐, 팔고 좀 떠나 있을 것이냐, 이러한 너무나 단순한 그 결정의 순간에 와 있는데, 저는 기다려라. 전고점까지 수준까지 오면은 일단 30% 줄이고 연말을 보면서 좀 지나가자. 그렇게까지 많이 밀릴 것 같지도 않지만 많이 오를 것 같지도 않다. 그렇지만 바닥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9월이 좀 지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월에서 8월까지 엄청 세게 달리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9월에 지치죠. 지치는데 그 지침도 없이 지속적으로 42.9, 42.195를 또 뛰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런 면으로 생각한다면 마음은 편안하고 좋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먹은 게 없다는 거죠. 먹은 게 있으면 당연히 기다리고 인내하고 9월을 참을 수 있는데, 많이 먹지 못하고 2차 전지에서 먹지 못하고 또 다른 쪽에서 먹지 못하면서 왔기 때문에 불안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수익의 구조가 얇아져 있는 상황에서 조정이 오기 때문에 좀 뭐랄까 좀 다급하죠. 조급하고 다급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은 내일 FOMC를 앞두고 정중동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사각편대인 비만 치료제, 로봇, 반도체, 자율주행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이제 조정 속으로 들어가는데, 특히 어제 이제 반도체가 좀 조정에서 벗어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여지없이 또 갖다 꼬라박는 모습에서 큰 실망감을 좀 안긴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도는 또 다시 반등해서 올라올 가능성. 오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살짝 빠지지 않고 견디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미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면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팍팍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전부 다 막판에 반등하는 모습이죠. 네, 이 막판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 투수와 주식은 막판 모습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날의 이제 심리와 실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투수도 볼 끝이 강해야 좋은 거죠. 주식도 끝이 어떤 모습으로 끝이 나느냐가 그 다음날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은 박살이 났다가 올라왔다 이런 모습으로 봐야 되는데, 변동성이 나름대로 큰 하루였다. 하지만 내일 FOMC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모든 악재가 다 선반영이 됐다. 팔 만큼 판 게 아니냐. 이러한 시각들이 우세하면서 너무 과하게 판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막판에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한 주 시장 포인트를 보면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도 금리 인상 종결을 선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금리 인상 종결을 선언하지 않을 가능성. 이게 내일 FOMC에서 파월 발언의 핵심이라는 거죠. 금리 인상을 당연히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뉘앙스도 풍기지 않을 것이다. 생각보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시장이 갖는 두려움이죠. 이게 어느 정도 70% 정도 선반영이 됐는데 막상 내일 뚜껑을 까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나머지 30% 후폭풍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파월의 입에서는 금리 인상 종결을 절대 선언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데이터 디펜스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하면서 더 두고 보자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 계속 불확실성이 연장되는 게 이제 제일 큰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제 주식가를 하락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클리어하게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주식시장은 움직이는 그런 속성을 내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려운 장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OECD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2.9에서 2.7%를 하향 조정을 했다. 뭐 우리가 언제부터 OECD 경제 성장률을 봤습니까? 미국 10년 국채금리 장중 4.37%를 돌파했다. 2007년 이후 최고이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네요. 오늘 미 국채금리를 보면 2년짜리는 5.096, 3.2bp 상승을 했죠.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4.367에 끝났는데 4.9bp 거의 5bp 가까이 상승하며 금리가 박스권에 갇히다가 다시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역시 금리가 상승으로 가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일은 없죠. 좋을 일은 없고 충격이 좀 가야 되는데 유가 상승하고 금리 상승하고 달러 강세이고 여러 가지가 삼중고가 시장을 덮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동안 좀 잠잠했던 금리가 팍 튀쳐 올라오는 것, 특히 10년짜리가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또 여기에 이제 카나다가 이제 문제가 좀 있었는데 카나다가 CPI를 발표를 했는데 전월에 3.3이었는데 이번 달에 4.0으로 올라갔어요. YY 기준으로. 그 다음에 가솔린이라든지 주거비 등이 상승을 했고 다음에 캐나다 10년짜리 국채금리도 또 만만치 않게 올라갔다는 거죠. 네, 캐나다 10년짜리 국채는 3.898. 이제는 캐나다 국채금리까지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국채금리가 10년짜리 얼마인지 기억도 못하는데 매일 아침 미국 국채금리하고 캐나다 국채금리까지 보는 그런 상황 아이러니합니다만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국 플레이어들의 CPI가 올라가고 금리가 덩달아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 국채금리와 캐나다 국채금리까지 살펴보면서 시장이 녹록지 않다를 한번 봤습니다. 8월 신규 주택착공권 전월비 11.3%나 하락하며 2020년 6월 이후 최저이다. 일단 신규 주택 관련 것 지수가 좀 꺾이는 모습인데 이렇게 하면 CPI가 좀 꺾이죠. 네, 이런 모습들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굿뉴스 is 배드뉴스, 배드 is 굿뉴스니까요. 블랙락, 미 연준 내년까지 긴축 기조 유지 가능성.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이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 수준이면 당연히 내년까지 긴축 기조가 유지 가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년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시장의 가장 큰 연준 피봇이 어떻게 보면 바닥을 지켜주고 주식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멘텀 중에 하나였는데 이 큰 모멘텀 하나, 엔진 하나가 지금 고장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유로존 8월 CPI 전년비 5.2% 상승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5.2인데도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독일 경제 글로벌 역풍으로 침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독일이 이제 많은 유탄을 지금 얻어맞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지금 독일이 저렇게 유탄을 얻어맞고 있냐면 첫째는 에너지 이쪽에서 CPI가 잡히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 자동차 시장의 핵심인데 전기차 시장한테 많이 발린다 그래야 하나? 발리면서 내연기관 차라든지 이런 쪽에서 죽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모습이 독일이 이제 가장 침체에 결정타를 많이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브렌트유 장중 96달러에 근접했다. 10개월로의 최고. WTI는 한번 저희가 봤죠. WTI는 안 봤는데 WTI 한번 봅시다. WTI는 91.46 0.21% 하락을 했네요. 네, 이건 WTI고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지 참 걱정입니다. 이게 이제 90달러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91달러를 치고 올라갔으니까 추가로 상승 가능해서 100달러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WTI는 91달러인데 브렌트유는 96달러까지 근접을 했다. 10개월 내 최고이다.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네요. 브렌트유하고 WTI 스프레드 투자하신 분들도 있던데 브렌트유가 이제 거의 100달러 먼저 찍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저는 지금 WTI나 이 유가는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쳤던 게 이게 공격을 주가가 올라오면 손실이라니까 이게 환매수로 꺾죠. 이러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지속적으로 뭐 수요나 공급은 뭐 당연히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고 현실적인 면에서는 매도 쳤던 세력들의 환매수 때문에 가격 유가가 더 올라가고 있다. 선물 시장에서의 이 반대 수급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미국 자동차 노조가 중대 진전이 없을 시 파업을 확대한다. 아니 대체 이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내용을 한번 봤어요. 4년 동안에 임금을 40%를 올려달라는 연 10%씩 올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기들이 이제 36%까지 깎았는데 사측에서는 4년간 20%만 하자. 뭐 이 임금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 자동차 노조들이 파업을 거의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완벽한 의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도 들어오고 뭔가 좀 왁작지껄 하니까 이제 임금 인상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쉽게 타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나 이런 시장들이 더 뭐라 할까요?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또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제 때가 보니까 중국 니노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대규모 시비 발행을 한다는 소식 때문에 마이너스 오늘 17%나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뭔가 전기차 시장도 이제 자금 조달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 특히 중국 쪽에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면 서프라이 체인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격을 계속 인하할 수밖에 팔아야 되니까 인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인하의 움직임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거죠. 아마 전기차 우리는 미국 전기차도 그렇고 유럽 전기차 시장도 가격 인하 압박을 심하게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크게 브라이트할 면이 없다. 박순영이 저 조심해야 될 것은 70만 원까지를 바닥을 보는데 저 양반이 이제 지금 반도체주를 까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읽어보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는데 저렇게 함부로 막 까대다가는 골로 가는 거죠. 늪속으로 가는 거죠. 저는 박순혁 선대인 주의해야 된다고 아주 여러 번 강조합니다. 늘 앞에서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이 불쌍한 주린이들을 다 늪속으로 데려갑니다. 그 사람들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일방적 주장을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붙어서 이익을 많이 보시는 우리 친구분들 많이 있는데 이익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언젠가는 늪속에 빠질 확률도 많다. 이러한 것도 밸런스 있게 저는 균형을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쪽 의견에 너무 쏠리지 마라. 자본주의 역사상에서 2년 이상을 마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근데 20바다 30년 있었는데 물론 마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유튜브를 듣는 친구들은 박순혁이와 선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다른 쪽의 이야기도 들어라. 밸런스를 맞춰라. 시장은 꼭 그렇게 가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 달러 지수는 104.809. 캐나다 봤죠? WTI 봤죠? 금은 1953달러. 네, 0.15달러 하락하면 거의 뭐 변동은 없었습니다. 우리 테슬라 한번 봅시다. 0.46% 상승. 어제 박살나게 얻어 터지더만 골만삭스에게 오늘은 그나마 반등을 한 하루입니다. 애플은 0.62% 상승. 엔비디아 0.92, 이제 435달러까지 밀린 상황이네요. 우리 엔비디아 이제 400달러가 이제 바닥인데 400달러를 트라이할 가능성은 높아 보여서 HBM, AI 쪽이 좀 슬로우해지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일라이닐리는 0.63% 상승, 노보 노르디스크도 0.21% 상승. 비만 치료제들이 좀 쉬었어요. 한 달 정도 쉬었으니까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TSMC -0.7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3% 상승, 메타플랜스 0.83% 상승, 노블렉스 -2.28 많이 터졌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좋아 보니 27,000달러까지 회복하는 모습. 25,000을 바닥으로 3만 달러 왔다 갔다 하는 왕복 달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27,000까지 벌써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주제로 소비 하락에 대한 이중성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소비 하락의 이중성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소비 하락이 필요하고 또 어떨 때는 소비 하락이 필요치 않는 그 이중적 성격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소비에 대한 이중적 성격을 한번 짚어보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제 주제입니다. 소비 하락은 나쁜 신호이다. ISM 제조업 지수 반등도 믿을만하지 않다. ISM 제조업 지수가 2개월 연속 반등하며 미국 제조업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 중이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뚜렷한 시그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문제이다. 제조업 업황 반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비, 특히 내구재 소비 증가가 필요한데 하지만 4분기 미국인들의 소비는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가장 먼저 가속화될 고용 둔화를 둘 수가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완만하게 둔화되고는 있지만 최근 월마트 등 기업들이 신규 채용 시 임금을 삭감하는 분위기가 확산 중이다. 이제는 갑과 을이 바뀐 거죠. 이직자와 직장 유지자의 임금 상승률 갭이 축소되면서 이직 요인이 상당히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임금 상승률 둔화를 가속화시킬 요인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가 안 좋을 것은 첫 번째는 임금 쪽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보다도 구조적으로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신용카드 연체율 등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버팀목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아직 90일 이상 장기 연체율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연체일 수가 30일, 그리고 장기 연체로 간주되는 90일로 전환되는 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다. 미국이 그렇다는 거죠. 또 9월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종료로 대출 상환이 되게 되면서 가계의 상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 와중에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대출 금리는 8%를 육박하는 그러한 고금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유가 또한 가솔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소비 여력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죠. 4분기 대출 상환 부담 속에서 고금리, 고유가 이 콜라보로 미국 소비 심리가 제한이 될 것이다. 즉 소비 심리가 하락하면 당연히 주가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가해지죠. 이게 이제 소비가 가진 첫 번째 한쪽 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소비 하락을 반기는 쪽은 지금 이 CPI가 올라오는 이것을 짓누르기 위해서는 소비 하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CPI를 짓누를 소비 하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느 한쪽에서는 소비가 하락하면 주가나 경제가 박살나는 면, 이 한 면을 강조하고 또 한 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소비가 나름대로 너무 강건하기 때문에 지금 이 CPI를 짓누를 것은 지금 WTI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짓누를 방법은 없다면 소비가 좀 하락을 해야만 반대편에서 밸런스를 맞추는데, 이런 의미에서 소비가 좀 하락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또 반대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CPI가 너무 걱정인데 이 시장의 CPI를 짓누를 유일한 길은 소비 침체 기대뿐이다. 아까와 좀 반대, 한쪽은 소비가 침체하면 주가가 박살인데 한쪽은 지금 CPI를 짓누르려면 소비가 좀 침체를 해줘야 된다. Bad news is good news다. 시장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현재 국면에서 상승에 필요한 것은 경기 관련된 약간의 악재가 아닐까. 악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인플레 재상승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경기 눌림의 증거가 현재 필요하다. 향후 미국의 민간 소비 악화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3년간 유예됐던 학자금 대출 상한이 12월부터 이제 재개가 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지난 3년간 학자금 상환 대신 생필품, 주거 렌트비, 자동차 등에 지출해 왔는데 소비의 주요 재원이었던 초과저축이 거의 고갈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은 가계 소비 여력을 악화시킬 것이다.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약 17%의 미국 성인이 학자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고 주 소비층인 만 15세에서 49세 연령도 학자금 대출 규모가 이 연령층에 가장 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올 9월부터 12월부터 돌아온다는 거죠. 갚아야 되죠. 이제는 유예가 아니라. 이런 학자금 대출 상환에 따른 이자 부담은 전체 이자 상환액의 약 10% 수준이다. 굉장히 크죠. 과열된 소비가 정상 국면으로 돌아설 경우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CPI를 짓누를 그런 한쪽에 대한 기대감은 소비가 좀 감축되라. 이 기대감이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는 소비가 줄면 주식시장은 박살이 날 것이다. 이 양면이 지금 겹쳐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지금 긴요하고 중요한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네. 코로나 이전 1인당 월평균 부채 상환을 브렉다운해 모기지가 41, 이자가 41.9%, 자동차 이자가 16.4%, 개인 부채가 15.3%, 학자금이 10%, 신용카드 8.1, 기타 8.3. 이렇게 미국 부채 1인당 월평균 부채 100으로 닿았을 때 이렇게 부채를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도주가 부재하다. 주도주가 부재하다는 것은 사실 큰 문제죠. 어떤 섹터에 마음을 둬야 하나. 우리가 앞에 단 가장 큰 이걸 극복해야 될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마음을 둘 뭔가를 집중해서 투자할 만한 섹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불행의 시작이 이제 9월의 모습인 거죠. 어제도 반도체 이야기하고 오늘도 반도체 이야기인데 그나마 이제 마음을 둘 만한 게 반도체이다. 반도체가 어제 이제 미끄러진 거예요, 그죠?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사이클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것에 동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장의 토픽 주제 중에 하나죠. 과연 메모리 시장과 비메모리 시장을 서로 분리해서 봐야 되느냐? 지금은 함께 보고 함께 망가졌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걸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인데 TSMC의 시계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좀 느리다. TSMC의 장비 입고 지연 기사가 반도체 수요 부진 우려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전반의 투자 심리를 끌어내렸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러나 이번 메모리 반도체 타임라인은 TSMC와 다르다고 봐야 한다. 메모리는 TSMC 등 파운드리보다 앞서 턴어라운드를 맞이해 재고 조정을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메모리의 주요 고객사인 모바일 PC 업체들이 메모리 재고 조정을 시작한 것은 작년 2분기부터입니다. 엄청 빨리 했죠. 이를 반영해서 메모리사의 실적은 작년 3분기부터 감소했고 투자 축소와 또 감산 또한 작년 3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메모리는 비메모리보다도 먼저 감산과 감축을 하게 했다는 거죠. 서로 사이클이 다르다는 거죠. 반면 TSMC는 작년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후 올 1분기부터 실적 감소하고 가동률 축소 상황을 처음 맞이한 거죠. First in, first out. 먼저 턴아웃을 맞았던 메모리 반도체가 업턴으로 턴아웃가 먼저 시작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저 같은 긍정론자들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결국 D램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D램의 수요는 컨텐츠 증가가 주도한다. IT 수요는 스마트폰, PC, 서버 세트 수요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러한 전방 세트 수요 회복세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반도체와 달리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수요 영향을 주는 요소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바로 대당 탑재된 메모리 탑재량, 즉 컨텐츠라고 볼 수 있다. 메모리 탑재량이 늘고 있다는 거죠. 세트 수요 회복이 늦어져도 메모리 컨텐츠가 즉 탑재량이 증가하면 메모리 수요는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지금 DRAM 수요는 전 영역에 걸쳐 컨텐츠 증가로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즉 그 안에 탑재된 메모리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고용량의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DDR4에서 DDR5로 가면서 칩 하나당 베이스 다이 용량도 8기가에서 16기가, 24기가로 늘어나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컨텐츠가 퀄리티가 증가하는 거죠. 애플은 아이폰에 오랜 기간 DRAM 6기가를 탑재해 왔으나 최근 출시한 아이폰 15 프로 이상 모델에서는 8기가 DRAM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6기가에서 8기가로 늘어나면 한 40%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 서버는 대당 평균 649기가 DRAM을 채용하지만 AI 서버는 평균 10배가 넘는 8TB까지 DRAM의 탑재가 늘어나는 거죠. HBM은 칩당 용량을 16기가에서 24기가로 늘리고 있으며 다음 버전에서는 36기가까지 용량을 확대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자, 단순하게 PC가 안 팔린다, 뭐가 안 팔린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D램의 기기에 탑재되는 그 컨텐츠 용량이 증가하는 게 D램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TSMC와 같은 비메모리와 함께 휩쓸려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도 없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2023년 한번 봅시다. 전사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조인데 내년에 11조까지 갑니다. 네? 10억,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1조. 네, 그렇죠. 엄청 11조죠. 네, 24년. 여기서 이렇게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데 이걸 안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박순혁이 아무리 반도체 팔아라 해도 이러면 안 되죠. 실적이 몇 조다, 4조다, 뭐 내년을 본 거죠.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것은 바닥에 사서 그 다음을 보는 거니까. 아니, 2차 전지는 마이너스 안 난 기업들이 있었으니까 다 마이너스 나다 올라온 거죠. 네. 그러한 논리는 개나 줘버려야 됩니다. SK 하이닉스, 네, 이러한 놀라운 반전의 성과를 여러분들이 숫자로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구별해서 보자. 자, 그러면 메모리 좋다.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은 후공정을 봐야 되느냐, 전공정을 봐야 되느냐. 지금 후공정이 이미 한번 떴죠. 바닥에 쩔어 있는 전공정도 볼 필요가 있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후공정 한 6, 전공정 4 이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결론 들어갑시다. 하방 압력이 우세한 상황에서 경기선이 경기의 뭐 침체나 뭐 반등을 나타내는 경기에서 121선이 코스피의 중심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상하방 재료의 영향력이 서로 상쇄되며 코스피는 박스권 흐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동시에 업종 간 수급 이동도 나타나고 있으며 2차 전지에서 이탈한 수급의 이동 경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방어지와 건설기, 원전기계 등 기계업종으로 일부 이동하고 있으며 FOMC 이벤트 반영 이후 유입되는 업종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FOMC 이후에 어떤 쪽으로 돈이 들어가느냐.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정중도가는 모습을 나타냈다. 우리 시장은 전일 여러 악재들을 선반영과 하락 마감한 관계로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전망돼 일방적인 매도 스탠스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내일 아침에 발표될 FOMC 전도표가 시장 영향 방향성을 쥐고 있을 것 같은데 파웰의 매파적 발언은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다. 어느 정도 강도가 있을 것이다. 한 70% 선반영되는데 나머지 30% 한 방 더 맞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나 거의 긴축이 다 와간다는 시장의 심리적 컨센서스와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악재의 선반영이라는 나름 바닥을 지켜주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주도주의 부재이다. 앞에서 주도주 부재 이야기 여러 번 했죠. 2차 전지 깊은 조정 그리고 반도체의 TFC발 주가 추가 조정이 나타나며 시장은 주도주 부재라는 큰 문제를 봉착 중에 있다. 어제는 5G 원전 등이 시장에 리드했으나 저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추격 매수는 단타 정도로만 해야 될 것이다. 5G는 올라올 것 같은데 추격 매수를 좀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5G는 단타로 좀 가야 될 것 같다. 오이솔루션 같은 거 제가 지난주에 제 이제 카페에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죠. 오늘은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의 기술적 반등과 자율주행 등 그동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근데 일단 내일 FOMC가 발표가 있어놔야 그 다음에 방향성이 또 새롭게 정해질 것 같아요. 오늘은 5G, 뭐 저는 원전을 아예 제껴놓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을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실행한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믿으면 안 됩니다. 원전은 사양산업입니다. 사양산업. 절대로 원전이 여러분들 미래를 유럽 보십시오. 말은 그렇게 하죠. 원전 투자한 나라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더 나타나기도 힘듭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월요일 뭐 이틀간 두들겨 맞았는데 올해는 괜찮죠. 어제 두들겨 맞았는데 오늘은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보기를 간략히 바라해 봅니다. 내일 아침 파웰의 입에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길 기대하며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